오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일본이 엔화 방어에 나서면서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다, 코스피가 또 와르르 하였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블랙 먼데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블랙 먼데이가 뭐죠? 세계 대공황을 이끌었던 대폭락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정의 신호,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일본과 미국이 엔화 양국 공조를 인정하였다.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와르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에는 블랙 먼데이처럼 폭락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미국이 28년 만에 직접 엔화를 매수하였다. 추가적인 개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이냐?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싼 값에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엔화가 자꾸 약세를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투자가 가는데 엔화가 강세로 보일 경우는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 방어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되면 시장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사와야죠. 엔화가 시장에 넘쳐나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다가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사와야 돼. 그럼 달러는 일본에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은 뭘 갖고 있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국채를 매도 팔아요. 미국 국채를 팔고 달러 현금을 받아서 달러 현금을 환율 시장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엔화를 사요. 그러면 엔화 환율이 방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던 미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잖아. 그러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면 또 미국한테 충격이란 말이야.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요 짓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잠깐만 있어봐. 우리 조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습니다. 피마라 그러는데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팔기 전에 국채 팔지 말고 이거를 담보로 다오.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줄게 일본한테. 그러면 그 달러 가지고 다시 국채 시장에다가 던지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미국 국채는 안전해지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이 달러를 던진 다음에 살려고 하잖아요, 엔화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28년 만에 직접 엔화를 매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일본도 엔화를 사고 싶어 하고 미국도 엔화를 사고 싶어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1,000원에 100엔 정도 했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00원에 100엔의 가치를 사야 됩니다. 어때요? 가치가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엔화를 빌려서 SK 주식을 샀는데 요거 가정에 빠졌구나.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에서 한국의 원화로 바꿔서 SK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가치가 쭉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SK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엔화로 다시 바꿔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죠? SK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NK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요? 요것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과거로 조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이 제조업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 미제야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듀펑하고 라이터 딱 키면 이거 미제야. TV 딱 키면 이거 미제야. 미제가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거 일제야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일본의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을 팔면 부동산 버블 터졌죠. 일본을 팔면 미국을 4번을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일본의 뒤통수 1985년도에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를 이뤄냅니다. 원래 250에 들이던 환율을 125엔으로 대가리를 확 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팔아봐야 얼마 남는 게 없거든. 그리고 일본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프라자 합의하고 온 사람들 아주 모가지를 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프라자 합의한 관료들이 일본으로 돌아갔더니 목에다가 꽃다발을 걸어줍니다. 왜죠? 제조업을 말아먹고 왔는데, 환율을 반토막을 내고 왔는데, 왜죠? 일본이 부자가 됐어요. 나갈 때 일라에 250엔을 주고 해외여행을 가야 했었는데 이제 125엔만 주고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다. 이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 아줌마들이 집에서 재테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를 해외 투자로 돌립니다. 이렇게 나간 돈들이 일본 엔화가 겁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해외에 나갔던 이 와타나베 부인들의 금액 엔화들이 전부 다 달러에서 엔화로 환전돼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워요. IMF 생각해 볼까요? 1달러 얼마였어요? 1달러 1,800원까지 올라갔었나요? 환율 작살났었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려우면 환율이 박살납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환율이 좋아져요. 왜? 나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몰래 달러 팔고 엔화 사야 되거든. 엔화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화가 안전자산인 겁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쯤에 보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일본이 겁나 많이 나와요. 왜죠? 일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헐리우드 영화를 겁나 많이 샀어요. 회사를.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일본이 겁나 많이 나옵니다. 왜? 회사가 자금 출처가 일본이니까. 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정의 신호로 일본과 미국의 엔화 양국 공조를 인정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SK 삼성 주식이 박살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는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 때문에 코스피 또 와르르 블랙먼데이 시작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우려에 대해서.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블랙 먼데이로 퍼져나갈 것이냐,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증권가에선 엔캐리 쇼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4년도 9월 달에 블랙 먼데이 재현될까, 엔캐리 트레이드 2천억 원 추가 청산 가능. 이것 때문에 주가 폭락 사태도 한번 있었죠. 폭락 다음에 다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폭락을 두들겨 맞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지만 간과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 마이클 버리가 마이크론 공매도 포지션을 늘렸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베리는 공매도 포지션을 늘렸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D램 시장을 흔들기, 지금 시장에서 D램을 수급하는 데가 삼성, SK, 마이크론 이 3개 회사가 있는데 애플이 나는 좀 얘네들한테 의존하는 거 이제 나는 좀 싫다. 얘네들 원래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어디 하청이 나를 뒤흔들려고 하느냐? 나는 너의 하청들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 중국 메모리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하락세가 나와 있는 요인들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냉포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냉포트가 뭐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거냐? 미끼 상품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채널 게시물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리포트가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리포트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보시죠? 보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 리포트에서 SK하이닉스 오늘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 전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언제? 170만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3분의 1을 매수하세요라고 어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횡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선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떨어지면 안 되는 선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물량을 줄이는 선이 됩니다.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매일매일 받아 가셔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냉포트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나는 매일매일 게시판에 들어오는 게 껄끄럽다, 번거롭다, 나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 상단에 보시면 보이죠? 요 링크 하나 있어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나는 SK하이닉스 냉포트를 매일 받아보고 싶어요. 나는 삼성전자의 냉포트를 매일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종목명만 남기시면 되고요. 나는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8197-3722 이쪽으로 나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냉포트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냉포트는 그냥 딸깍해서 딸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시세 수급 프로그램, 공매도, 신용잔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냉포트라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냉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뉴스에 대한 수급 이야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적 지식의 목마름 이런 것들 다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냉포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